저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접촉이라고 생각해요. 반려산업이 그래서 뜨는 것 같아요. 좋다. 걔네 안고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면서 이렇게 고양이나 만지면 살아도 되겠다. 걱정이 없어져요. 걔네랑 있으면. 고양이한테 맨날 사랑해. 귀엽다. 이건 진짜 사랑이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육아 예능이 뜰까 한데 랜선이모라고 하잖아요. 네. 반려동물 하는 건 뭐라고 하죠? 랜선 집사? 그렇죠. 맞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충분히 어떤 대리만족이라는 그게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 보고 강아지들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조건적으로 못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그 공식을 연애에 갖다 붙여봤을 때는 그대로 붙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토론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찍기 전에는 다들 시큰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몰입하는 걸 보아하니 어느 정도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에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화면이나 영상 미디엄으로 익숙하니까. 근데 사실 만진다거나 이런 거는 영상으로 못 느끼잖아요. 냄새라던가. 근데도 호르몬 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울린다고 하던데. 제가 재밌게 보는 유튜브 중에 고양이 대신 만져드립니다가 있거든요. 아. 고대만 아, 가서 고양이 만져요. 만지면. 근데 너무 귀엽고 그냥 고양이만 나오는 거 볼 때랑 또 달라요. 내가 만지는 거 같고 부드러울 것 같고. 이건 좀 공감되지 않아요? 어디서 이 니즈가 발생하는지 대신 이렇게 만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난 대리만족하고 있지 않은데 맞아. 난 지금 내 삶에 만족한데 라고 해서 대리만족 안 한다라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하고 사실은 있는 거죠. 맞아. 사실은. 하고 있는 거 대박. 환승연애에서도 에이 뭐 이래도 맞아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대리만족이 내가 이렇게 솔로라서. 솔로여서 그런 것 말고도 아주 요만한 부분이라도 푸는 게나 묶는 게나 뭐 이 정도. 표준 대기업을 상정한 질문인가요? 저였으면 바로 묶는 거 했을 텐데. 투아는 어떠셨어요? 접촉의 친구. 투아스는 뭐랄까. 대리만족은 못 느끼지 않아요? 근데 투아스는 확실히 본능이니까. 더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랑 정서 문화가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희가 암만 아메리칸 마인드를 추구하고 미국식이 좋다 하지만 역시 문화가 다른 건 달라서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기보다 와 저렇구나 저 사람들은 이 정도지. 오히려 대리만족은 익숙한 문화가 역시 대리만족은 그러니까 심지어 환승연애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으로 무슨 우와, 엑스들이 맞아요. 이렇게 모여서 근데 오히려 이게 더 공감돼. 맞아. 거기는 오히려 솔로들 다 모아놓고 먼 존재들처럼 보이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임에도 이런 거는 되게 정서적으로 공감되고 왜냐면 그거랑 디테일 있잖아요. 군대를 갔을 때 어쩌니 CC는 하면 안 돼 역시 하면 안 됐니 이런 네. 얘기들이 대리만족을 이끌어주는 요소가 아닌가. 전 사실 비대면 파였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버튜버를 한다든가 메타버스 세계로 가서 한다든가 연애 대상이 뭐 사람일 필요가 있는가 2D, 3D 캐릭터 진짜 잘 디자인된 거 해서 내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좋다. 근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거의 시각이나 청각에 한정돼 있으니까 막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이 진짜 연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체되기 시작하면은 연애의 중요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이미 약간 시청각으로는 이미 환승연애 되게 완벽하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이미 많이 대체되고 있어서 진짜 남은 게 몇 개 없을 수도 있겠다 실제. 저는 대체는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내가 고양이 만지는 거 보는 거랑 내가 실제로 만지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감정은 내가 대리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손잡고 다니고 싶고 누구랑 안고 싶고 이런 욕구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굳이. 실제는 그 이면에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 아세요? 그 유명한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 파트너를 만나는가 교회, 클럽, 사교 모임 이런 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수위가 폭발적으로 상승해요. 그런 앱도 많잖아요. 데이팅 앱.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직도 누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인데 저는 약간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삶에서는 만날 내 수 바운더리 없었던. 내에서밖에 풀이 없던 그런 비대면 만나는 거 더 많은 기회도 있고 책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라는 책이 있는데 부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봤더니 부사장님이 이거 쓰셨더라고요. 추천사를. 네. 그래서 읽었는데 첫 장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애를 알고리즘이 예측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파트너를 찾는 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앱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데이터화처럼 되니까 계산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행복한 연애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인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높으면 매력적인 거고요. 남자는 키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좀 불편한 얘기도 좀 있어요. 인종별로 호감도. 아시안 남성은 고함도 최야. 그럼요. 까비. 네. 여기 이 나라에 꼭 이제 붙어 올라갈 살아야 일만 돼요. 남았다.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 매력적인 대상을 찾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행복한 연애는 다르다라는 게, 이 데이트는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조건들이 맞으면.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연애, 결혼이랑은 무관하더라. 다만 행복한 연애를 오래 유지하고 있던 뭐 몇만 쌍의 커플을 봤을 때 보통 자기 삶에 만족하더라. 이런 건 설문을 통해서 얻었대요. 데이터로는 남지 않으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데이팅 앱으로 얻은 것들은 매력적인 상대, 그러니까 충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건 알 수 있었지만 오래 연애할 사람들은 결국 공통점은 나에 대한 만족이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 제일 안 중요한 것들이 인종, 혈통, 키, 종교, 직업, 외모, 이런 게 반 중에.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충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데이터 과학자가 말한 거예요. 위험하다? 데이터가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충동으로 인한 선택들은 오래가는 연애랑은 관련이 없다. 근데 그걸 또 따지고 들면 오래가는 연애가 과연 안 좋은 좋은 거냐. 것이냐. 그런 저도 사실 그거 질문했을 때 행복한 연애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행복도가 높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냥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런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건지. 근데 그 책에선 이미 이제 행복한 연애는 오래 만난 연애라고 산정하고 전제를 들어간 하고. 것 같긴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원하면 연애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죠. 고소득의 직업, 연봉. 이거는 내가 원했다기보다 사람들이 다수가 원했던 걸 나도 추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선택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행복이랑 관련이 없다. 장기적 안정적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충동에 가깝다는. 근데 환승연애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약간 맞아요. 관계, 감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이 진짜 좀 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연애 프로그램 자체가 그 외모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는 이미 약간 모르는 새 그거에 저희가 베이징 되고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굉장히 맞아. 수준이 높아서 있어. 진짜 재밌다 이거. 현실은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 아 나는 솔로. 일부러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자꾸 선언하시면 나는 솔로다? 근데 나는 솔로도 대화하면서 이 사람 진짜 괜찮은지 어떤지를 더 많이 보지,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걸 이런 이야기하지 않지 측면에서는 않나? 나는 솔로가 훨씬 인간적이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그거 이제 막 다 보진 않았는데 처음 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훨씬 더 날 것이에요. 저희가 할 법한 얘기들. 근데 오히려 환승연애 출연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회사원들의 저도 그 그걸 진짜 보기 힘들었어요. 사회화된 사람들이라. 약간 스몰톡하고. 저희도 이거 딱 꺼지면은 저희 말투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솔로 그분들은 대단하신 게 카메라가 있어도 똑같은 말투로 그냥 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분들이 오히려 되게 좋은 일 해주시는. 진짜. 그 해석에 동의하는 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잖아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 혹은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잖아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모르게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맞는 거라 생각해서. 이 말 들으니까 또 환승연애 나를 대입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은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이지 나와 동급이 아니다. 어나더 레벨 아니어도 저희랑 사실 저희 또래들인데 맞아요. 어나더 레벨로 보이게끔 미디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뒤에서 이런 얘기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죄책감도 좀 덜 느끼고 그런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심리적으로. 순수한 사랑, 진정한 사랑, 그때 책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념이잖아요. 진실한 사랑이 연애가 되고 연애가 결혼과 연결되는 건 그렇게 오랜 역사가 많지 않대요. 그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건. 이렇게 사실 저는 누가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걸 물어보면은 그 생각부터요. 그게 뭐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순수함은 뭐지?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조건 같은 거 안 따지는 상황. 근데 그건 약간 어른들의 사랑이잖아요. 그래도 조건 안 따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사랑을 얘기해요. 뭘 몰랐을 때의 사랑. 그래서 이게 순수하다. 그게 개념이 뭘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건 있어요. 그 대체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질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매체로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미 다 약간 대리만족할 수 있을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저도 약간 일부는 되게 많이 충족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약간 내가 겪어봐야 알 수밖에 없는 감정 이런 거는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것도 환승연애 같은 그런 자극적인 게 나오면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충족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은 씨는 네. 저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내가 실제로 내 감정을 교류하는 그거랑 접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접촉의 부분은 반려산업이 그래서 뜨는 것 같아요. 좋다. 이렇게 트렌드 노트를 트렌드 노트 키워드 저는 저희 본가 가면 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걔네랑 그냥 낮에 낮잠 자고 이러고 걔네 안고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면서 이렇게 고양이나 만지면 살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 진짜 대박.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왜 그런 부드러운 거 만질 때 도파민인가 뭐 어. 나온대잖아요. 네. 걱정이 없어져요. 걔네랑 있으면. 그 외에 감정 교류는 진짜 이것도 웃긴 게 인간이 무생물한테 감정을 점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네. 시리한테도 네. 막 얘기하기도 하고 고양이도 대화는 안 되지만 엄청 얘기해요. 저 좀 오글거리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이랑 부모님한테도 잘 안 하는데 고양이한테 맨날 귀엽다. 평생 건강해야 돼 그래서 막 엄청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건 진짜 사랑이다. 진짜 걔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얘가 알아들었나 봐. 알아들었나 봐. 평생 건강해야 돼. 반려는 진짜 꾸준히 그 외연이 되게 늘어나요. 반려하면 옛날에는 동반자 느낌이었는데 그냥 근데 이제 뭐 멍멍이, 야옹이가 다 반려동물이 된 거는 뭐 그거 말고도 반려 파충류, 반려 곤충, 반려 로봇까지 해서 반려라는 외연이 왜 이렇게 넓어질까? 심지어 무생물한테도 지니도 이름을 지니아라고 붙인 것이 핵심이었다고 하더라고. 이름을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애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눈이 달린 거 인간의 로봇 형태라고. 청소기를 사람들이 또 멍멍이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반려라는 키워드는 정말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 미래로 가면 영화 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봤죠? 네. 정희 씨 스타일일 것 같은데? 처음 들었어요. 정민 씨 스타일일 수도 인공지능과 근데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감정 교류 어. 하는 걸로. 근데 거기 영화에서도 그건 나와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접촉에 대한 욕구. 접촉은 필수적인 맞아.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대체하기 힘들 것 같긴 진짜 해요. 힘든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그래서 그걸 찾으러 요즘 소모임도 많아지고 저쪽 대상. 동호회 조그마한 모임들요. 그런 모임 어플 그렇죠. 그 상당 부분 많은 커뮤니티들이나 그런 게 사업을 키워나가고 할 수 있는 동기가 다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자발적 사랑의 미팅인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같은 게 제 친구들이 한 말인지 뭐죠. 대낮에 클럽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네. 음악도 있고. 네, 싱가포르에 살았을 때 처음 갔을 때는 한국인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꼭 연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한인 사람이 그립고 한인이 그리우면은 그냥 종교 상관없이 교회를 가면 잘해주고 사람 많고 맞아. 거기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해외에서 교회가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 독서 모임, 러닝 크루 이런 것들도 사실 맞아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인터스텔라 같은 메시지인 거죠.